안녕하세요. 소신발언의 신발초보 김소신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마지막 영상에서 예고드린 바대로 트로피룸, 조던 7 트로피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신발은 얼마 전에 나이키 공홈에서 선착순으로 뿌렸고요. 저는 당연히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거 출시할 때 그 시간쯤에 딴짓 하느라고 제가 요거를 시도조차 못 해봤어요. 못했는데 다행히 제 친구가 이게 선착에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해서 저한테 영상을 촬영하라고 이렇게 빌려줬습니다. 네, 일단 이 트로피룸이라는 이름에서 좀 여러분들 약간 기시감이 느껴지시죠? 얼마 전에 조던 1 트로피룸이 출시가 됐었죠. 마이클 조던의 아들 마커스 조던인가? 아무튼 그 친구가 운영하는 편집샵과 콜라보한 모델 트로피룸이 어마어마한 리셀가를 기록하면서 또 많이 팔렸고, 특히나 그때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백도어 이슈가 있었죠. 백도어 이슈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신뢰성을 좀 잃은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뭐 마이클 조던 아빠 버프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세븐도 이렇게 트로피룸으로 이렇게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 세븐이 출시된 이유는 아마도 이게 이 세븐이 출시된 지 30주년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가.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세븐을 출시한 것 같고, 보통 이제 이 콜라보 협업 모델이 하나 나오고 나면은 노멀한 모델? 아무튼 일반 모델로도 출시가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요거 출시한 직후에 바로 또 조던 7 모델도 나이키 공홈에서 출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번에 조던의 아들 마커스 조던의 트로피룸과 이렇게 콜라보한 모델 조던 7입니다. 네, 일단 이 7 같은 경우에는 박스도 남다릅니다. 일단 신발 자체가 아주 리테일가부터 아주 고가이기도 하고, 박스는 제가 알고 조던 3?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앞에 보시면 이렇게 점프맨 로고가 들어있고요. 뒤쪽으로는 마이클 조던의 사인,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제 트로피룸이라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고, 네, 그리고 박스 안을 보시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는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1992년 6월 22일이 적혀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도 금메달을 딴 날짜라고 생각이 드는데, 추측이 되는데, 바르셀로나에 입성한 날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날짜의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뭐 바르셀로나 올림픽과 관련된 그 두 날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추측이 되고요. 반대편에는 이렇게 몬테카를로 모나코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도 아마 그 마지막 경기가 있었던 도시 이름이 아닐까 싶은데, 이것도 정확히 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런 거 좀 찾아보는 편이 아니라서, 아마도 아무튼 어쨌건 바르셀로나 올림픽과 관련된 뜻이라고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뉴 쉐리프 인 타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금메달 따고 나서 마이클 조던이 이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There is new sheriff in town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뜻을 이제 해석하면은 새로운 보안관이 마을에 왔다라는 뜻인데, 이게 이런 의미라고 해요. 이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예를 들면 어느 학교에 막 일진들이 있었어요. 일진들이 있었는데 막 그 일진들이 이제 친구들도 괴롭히기도 하고, 그 친구들이 막 그랬겠죠. 그러는데 어느 날 전학생이 왔어요. 근데 전학생이 왔는데 이 전학생이 엄청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평정을 하고 이제 이 친구가 새로운 일진이 된 거죠. 이제 이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새로운 이 쉐리프가 보안관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쉐리프가 새로운 질서, 법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역에 새로운 뭐 강자, 새로운 질서, 새로운 뭐 기준이 왔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멋진 말을 우리 조단 선생께서 금메달 따고 나서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을 여기다가 이렇게 레터링을 해놨습니다. 이게 제 친구한테 빌려온 제품이기 때문에 막 열기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실착을 할지 안 할지, 그 친구가 실착할지 안 할지 몰라가지고. 어쨌건 속지도 3장이나 들어있습니다. 그 속지랑 안쪽에 기름종이랑 해서 3개가 들어있고, 3장이 들어있고, 그리고 좀 특이하게 이 신발은 기본 메인 끈은 이렇게 남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분 끈이 이렇게 빨간색과 하얀색 2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그 농구 경기할 때 그 작전판 같은 게 하나 들어있고요. 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블루,
이렇게 화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마도 올림픽 그 국가대표 연습을 할 때 청배팀을 나눠가지고 연습을 한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넘버 9가 마이클 조단의 그 당시 올림픽 대표팀 할 때 등번호를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14번을 좀 눈여겨보는데 여기 아마 찰스 바클리의 등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런 내용들을 스토리들을 여기다 녹여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신발을 보실게요. 제가 그 조던 8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조던 시리즈 중에서 조던 8을 제일 좋아하는데 사실 조던 7은 7은 제가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고 그래서 뭐 이번에 어차피 전 시도도 안 했지만 어쨌건 제가 처음 이제 실물로 보게 되는 조던 7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실물로 본다는 게 멀리서 본 거 말고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본 거는 이제 처음인데요. 제가 이 쉐입 자체를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게 뭐 이렇게 심정적으로 동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모델 라인이에요. 6도 제가 하나 있긴 한데 6도 스캇과의 그런 콜라보가 아니었다 그러면 굳이 제가 안 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조던 라인은 아닌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에게는 이제 비주류인 라인업인데 지금 받아보니까 상당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지금 일단 가죽 재질도 스웨드 가죽에다 재질도 아주 좋고 마감이나 이런 것도 리테일 값을 하는 그런 마감인 것 같아요. 뭐 본드 자국이라든지 이것도 일철 없고요. 아주 멋지게 빠져 있고 여기 보시면 이 사인도 이렇게 음각으로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뒤집어 보시면 요거는 금메달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요 색깔로 봤을 때 추측건데 오륜기를 상징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웃선은 이렇게 요 당시 농구화 패턴이 이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조던 8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 바닥 패턴도 이렇거든요. 이게 접지에 아주 유용한 패턴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은데 어쨌건 이제 바닥 패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신발 특징이 있죠. 이게 제가 이 종이를 한 볼 빼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에 이너부츠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외피가 있고 안쪽에 마치 버선 같은 거 이제 군대 가시면은 혹한기 때 그 근무 나갈 때 이제 부츠를 신고 그러니까 버선을 신고 부츠를 신잖아요. 예, 그런 느낌으로 예, 이너 부츠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 신발 사이즈가 285인데 제 친구도 마침 285를 주문해가지고 285인데 제가 신어보진 않았어요. 이게 제 게 아니기 때문에 신어보진 않았는데 조던 8 같은 경우에 제가 285를 가지고 있거든요. 반업을 사서 신는데 비슷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너 부츠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신발을 신어보게 되면 상당히 빡빡해요. 잘 들어가지도 않고 빠질 때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신발을 전 반업해서 285를 샀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또 반업을 해서 그러니까 제 정 사이즈에서 1업을 한다 한들 그렇게 편해질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조던 8이 저에게는 어렸을 때 감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인기 있는 모델이긴 하지만 그렇게 스니커신에서 일반 스니커즈로 패션화로 많이 신지 않는 이유가 아마도 그 신고 벗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불편함? 그런 뭐랄까요 다소 번거로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요즘 농구화들은 좀 이제 신고 벗는 게 간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슈레이스만 좀 약간 느슨하게 풀면은 신고 벗는 게 편한데 이런 이너부츠 시스템의 신발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신고 벗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한번 신게 되면은 그렇게 편한 느낌도 안 해요. 발을 좀 꽉 끼는 느낌이라서 대신에 이제 피팅감은 우수한 편이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다만 이제 이런 패턴들 때문에 요즘 농구화로 쓰기에 뭐 충분한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신발들을 온코트용으로 신는 분들 별로 안 계시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번외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이즈를 뭐 반업을 하시건 1업을 하시건 그렇게 편하진 않을 것이다. 예, 발은 뭐 타이트하게 잡아준 느낌이 들겠지만 그렇게 뭐 신고 벗는 게 편하진 않을 것이고 아마도 요 앞쪽은 아마 길이감이 좀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거 용도에 따라서 이걸 패션화로 신다 그러시면은 그래도 반업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정도 사이즈를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제가 좀 아쉽게도 진짜 직접 신어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니커신에 있어서 리셀도 스니커신의 어떤 한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저도 사실은 신발을 이제 응모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거 당첨되면 요즘 돈도 좀 없는데 요거 팔아서 좀 여유 자금을 좀 만들어 볼까? 뭐 좀 그런 생각이 하긴 하거든요. 근데 막상 당첨이 되면은 받으면 좀 못 팔겠더라고요. 아 이거 이렇게 구하기 힘든 걸 우연찮게 구했는데
이게 갖고 싶은 것도 생기고 막 그런 마음도 생기고 경물생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사실 이 친구도 이 친구가 저 때문에 좀 스니커씬에 약간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이 신발이 출시되는 걸 저보다 먼저 알고 이제 선착을 어떻게 우연찮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막 이 제품을 받아보기 전에는 제가 물어보니까 됐다고 하더라고요. 됐다고 하면서 지금 보니까 리셋가가 좀 많이 좀 올랐던데 요즘 시장에서 리셋가가 오른 신발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신발 리테일가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리셋가가 좀 있어가지고 좀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는데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제 받아서 뚜껑 열어봤는데 딱 보니까 괜히 소장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야, 소장이야 신는 거야 물어보니까 일단은 소장하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라고 했는데 실상 받아보니까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신발이 정말 고급지고 디테일이 넘쳐나고요. 이게 바르셀로나 올림픽이었던 그런 국가대표 그 컨셉을 갖고 가다 보니까 미국 국가대표의 어떤 그런 유니폼이라든지 여러 느낌들이 전체적으로 다 묻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색감도 이 레드 컬러도 요 스웨이드 가죽 재질과 만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들고요. 이런 마크라든지 뭐 아까도 보여드렸던 이런 디테일들이 아주 고급지고 아까 이 사인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한정판으로서 소장하고 싶은 소장욕을 자극시키는 그런 신발이라면 틀림이 없고요. 이걸 신으셔도 좋을 것 같고 소장하셔도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신발을 소장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일단 저는 일단 뜯으면 신거나 팔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 실착을 하는 위주라서 소장을 하는 목적으로 신발을 사진 않지만 이 정도 신발이 된다 그러면 소장을 위주로 신발을 사시기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큰 메리트 있는 제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쯤 특히나 조던 7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반드시 소장을 해야 될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제 친구 덕분에 이렇게 좋은 신발을 출시되자마자 저희 영상에 올리게 돼서 그 친구에게 거듭 다시 한번 감사한다는 말을 또 해주고 싶네요. 네, 오늘은 제 친구 덕에 조던 7 트로피룸을 보여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아마 덩크 켄터키 모델을 소개해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발로 다음번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